마음이 따뜻한 여러분,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하느냐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들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항암 음식이란 제목 아래 토마토, 녹차, 마늘 같은 목록이 넘쳐나지만 정작 어떤 근거로 얼마만큼 어떻게 조리해서 먹어야 하는가는 잘 안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상 병을 겪으시면 무척 당황스럽지요. 저는 꿈속에서도 건강해질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오늘은 그 고민의 결과를 그대로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이 길더라도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적 기준 5가지. 첫째, 면역을 높이는 것. 둘째, 후성유전 스위치를 긍정적으로 조절하는 것. 셋째, 암 줄기세포를 초기 암세포로 되돌릴 수 있는 것. 넷째,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개선하는 것. 다섯째, 항노화에 기여하는 것. 이 5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식품만 엄선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암 환자에게 좋은 음식, 그리고 암에 걸리지 않은 분들께도 좋은 음식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0위, 과당이 적은 과일. 암 환자분들은 과일을 간편하다고 많이 드시지만 최근 연구에서 과당이 전이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결과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유방암, 대장암, 폐암 모델에서 과당 수송체를 과발현한 세포가 훨씬 빠르게 퍼진다는 데이터가 2020년 이후 꾸준히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라임, 레몬, 크랜베리처럼 과당이 0.1g 수준인 과일을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과당 함량이 32g인 망고, 과당 함량이 23g인 포도처럼 과당 함량이 높은 과일은 가급적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과일을 드신 뒤에는 라즈베리차, 캐모마일차, 녹차, 생강차가 과당 흡수를 억제하니 함께 드시고 식후 30분 가벼운 산책으로 혈당을 조절해 주시면 안전합니다. 9위, 작은 흰살 생선. 멸치, 전어, 대구, 도다리처럼 크기가 작고 자연산에 가까운 흰살 생선은 중금속이 적고 충분한 오메가3를 제공합니다. 식약처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자료를 보면 대형 어종일수록 납, 수은 축적량이 확연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어종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데 작은 물고기에 있는 중금속이 계속 몸 안에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식 연어의 경우 발색제, 항생제, 환경 독소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가능하면 자연산 흰살 생선을 주 2, 3회 정도 소량씩 드시는 편이 낫습니다. 8위, 바라 현미, 통곡물. 백미는 외피를 제거해 영양소의 5%만 남지만 바라 현미는 식이섬유, 감마오리자놀 등이 풍부합니다. 일반 현미보다 소화가 잘 되는 이유는 발화 과정에서 껍질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입니다. 바라 현미밥, 바보죽 바라 현미, 율무, 검은깨, 쥐누니콩 등 또는 채소 소밥 형태로 활용하시면 혈당 부담을 낮추면서도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7위, 해조류. 블루존 100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5지역을 말해요. 공통점 중 하나가 해조류 섭취입니다. 완도군청 바다의 채소 자료에 따르면 녹조류파래, 청각, 갈조류톳, 미역, 다시마, 홍조류, 김, 우뭇가사리는 각각 항산화, 항염, 항암 논문이 다수 존재합니다. 전복, 미역국, 해조류 비빔밥, 해조 곤약무침처럼 매일 조금씩 드시면 좋습니다. 6위, 견과류, 씨앗류. 메타 분석에 따르면 하루 28g의 견과 섭취가 암 사망률을 20% 낮추고 블루존 주민은 평균 58g 정도를 먹습니다. 그중 호두는 오메가3, 오메가6 비율이 가장 우수합니다. 단, 땅콩버터전이 촉진 보고와 옥수수유 오메가6과다는 주의하십시오. 간식, 샐러드 토핑, 두유 쉐이크에 섞어 드시면 섭취량을 꾸준히 유지하기 쉽습니다. 5위, 버섯류. 이제 5위 버섯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다당류가 풍부하여 NK세포와 T세포 같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2023년 발표된 메타 분석 자료에서는 표고, 양송이, 느타리, 팽이, 새송이 같은 식용버섯을 주 5회 이상 섭취한 집단이 유방암, 대장암 발생률을 평균 34%까지 낮춘다는 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고가의 기능성 추출물, 꽃송이, 차가 버섯 등을 구입하지 않으셔도 국, 볶음덮밥, 샐러드에 식용버섯을 넉넉히 넣어 드시면 충분한 베타글루칸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버섯 요리 특성 같은 실용서에는 팽이두부 무침, 느타리 볶음밥, 양송이 채소덮밥 등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조리법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4위, 냉합착 들기름, 아마씨유. 4위는 냉합착 들기름과 아마씨유입니다. 암세포 억제를 위해서는 세포막이 유연해야 하고 이를 위해 식물성 ALA 오메가3가 중요합니다. 동물성 EPA, DHA 중심의 어유는 일부 논문에서 전립선암 위험 증가가 보고된 반면 냉합착 들기름, 아마씨유의 풍부한 ALA는 그런 부작용 없이 항염,
항암 작용을 돕는다는 연구가 다수 있습니다. 다만 두 기름은 39도씨 이하에서 압착했기 때문에 가열하시면 구조가 변합니다. 따라서 조리가 끝난 뒤 샐러드, 죽, 현미밥 위에 한 큰술 정도 생으로 뿌려 드시거나 콩, 발효 요거트, 무가당 두유에 섞어 드시는 방식을 권합니다. 이렇게 유화시키면 체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3위 콩류. 다음은 3위 콩류입니다. 콩은 식물성 단백질, 이소플라본, 식이섬유, 마그네슘이 골고루 들어있어 근손실 예방과 장 건강 두 가지를 동시에 잡아줍니다. 2024년 미국 임상영양학회 리뷰에 따르면 정콩 식품을 하루 25g 이상 섭취한 집단의 유방암 재발 위험이 32% 감소했습니다. 최근 논문은 콩에서 추출한 이소플라본만 고용량 복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구분해 두부, 된장, 청국장, 국산 서리태 같은 전체 콩은 오히려 안전하고 유익하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실생활에서는 무가당 두유가 가장 간편합니다. 99% 이상 콩으로만 만든 두유 두세 팩을 나누어 마시고 두부, 된장찌개, 콩스튜 등으로 식사를 채우면 하루 단백질 목표를 어렵지 않게 채우실 수 있습니다. 2위 발효식품. 2위는 발효식품입니다. 항암 치료에서 점점 더 강조되는 요소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인데 발효식품이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올려줍니다. 2022년 셀 논문은 균 다양성이 최상 25%인 그룹은 면역 항암제 반응률이 2.6배 높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발효식품은 청국장입니다. 청국장은 끓여도 항암 성분 프레디노리신 등이 파괴되지 않지만 효소, 생균을 함께 얻으려면 조리법을 조금 달리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청국장 양이 절반만 넣어 팔팔 끓이신 뒤 국물이 40도씨 이하로 식었을 때 나머지 절반을 넣어 섞어 드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맛도 순하고 끓인 부분과 생부분의 장점을 모두 취할 수 있습니다. 김치, 콩, 발효 요거트, 된장도 훌륭하니 하루 한 끼 이상 발효식품을 포함해보세요. 1위 채소. 대망의 1위는 채소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 미국 암학회, 일본 이즈암센터 등 모든 기관이 다양한 세계 채소를 하루에 800g 섭취를 최우선 지침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800g을 드시면 간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녹즙이나 야채 수프로 양과 농도를 서서히 늘리시는 전략을 권합니다. 녹즙 요법. 첫날 목표량이 1리터라면 원액 200ml에 물을 5배 희석해 총 1리터로 만든 뒤 3번에 나누어 드시고 이후 일주일간 살펴보며 농도와 양을 서서히 올리십시오. 야채 수프 요법. 몸이 차거나 소화가 약하신 분은 녹즙 대신 끓인 야채 수프가 더 안전합니다. 일본 베스트셀러 최강의 야채 수프 조리법처럼 당근, 양파, 표고, 브로콜리 등을 물에 넣어 천천히 끓인 뒤 건더기를 믹서로 곱게 갈아 수프 형태로 드시면 부담이 적습니다. 채소는 효소가 열에 약하다는 우려가 있으나 항산화 성분이 가열로 오히려 활성화되는 품목 토마토에 리코펜 등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생채소, 살짝 데친 채소, 끓인 수프를 적절히 조합해 드시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마무리 말씀. 앞으로 더욱더 건강해지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보신 것처럼 먹을 수 있는 건강식이 정말 많습니다. 틈날 때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식단을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